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휘몰아치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 화웨이, 틱톡에 이어 거침없이 영역을 확장해 골몰하는 SMIC도 제재 준비 중. 미 제재에 떠는 중국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제재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죠. 특히 반도체 제재는 어마어마하게 강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 5월부터 화웨이의 제재가 가해져 가고 있고, 올해에 들어와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드디어 틱톡까지 이런 제재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MIC, 파운드리 업체까지 이렇게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점점 더 중국 내부로 더 많이 침투해 간다라는 거죠. 특히 SMIC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이면서도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예요. 이 파운드리 업체에서 지금 화웨이와 그런 서로 연결해서 칩을 만들어준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웨이 제재와 같이 SMIC도 같이 제재에 동참에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지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제일 처음에 반도체 제재는 어디가 있었냐? 반도체 통신 장비의 제재는 ZTE부터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ZTE, 화웨이, 그 다음에 틱톡, 이번에 SMIC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특히 작년부터 계속 제재가 들어왔던 화웨이 제재 때문에 이번 드디어 하이실리콘에서 설계해서 TSMC에서 제작하는 기린의 제작까지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화웨이로부터는 굉장한 손해예요. 기린의 제품이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린의 제작 포기가 화웨이 스마트폰 제조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현재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구글의 협력을 단절시켰고, 인텔 등 미국 반도체에 화웨이의 유입을 차단을 시켰어요. 특히 퀄컴도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퀄컴은 서로의 반도체 를 공유해서 설계를 공유해서 서로 이득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퀄컴 주가가 살짝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보면 미국이 제재가 퀄컴은 열어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정조준한다 라고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가 ZTE로부터 시작한 화웨이의 제재까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반도체 업계 전역으로 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로이터 통신은 4일날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중국 최고 칩 제조업체인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SMIC를 규제할지 논의 중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 업체가 SMIC로 제품을 보내기 전에 미국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도록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방법은 지금 화웨이의 제재, 블랙리스트의 제재 방법과 거의 동일하거나 흡사한 방법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제한 방법은 작년에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적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다 라고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상무부가 먼저 제재를 걸지 않았어요. 미국 국방부의 건의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국방부가 수출 규제 전문 부처인 상무부에 SMIC를 규제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등 275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지금 올리고 있으며 미국 기술과 장비 등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SMIC와 워싱턴 주재 대사관은 이 로이터의 발표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도 답하지 않았죠.
미국 정부도 SMIC의 규제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선 것을 보면 화웨이처럼 SMIC에 대해서도 중국인민해방군, 왜냐하면 국방부가 나섰기 때문에 국방부의 문제가 걸려야 되죠. 중국인민해방군을 돕는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ZT, 그리고 화웨이, 하이크비전, 이 모든 업체들이 중국인민해방군, 중공군과 이렇게 협력이 되었다라고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아주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SMIC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SMIC는 특히 화웨이 제재 이후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어요. 왜? 이 화웨이의 물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집을 불려야 되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화웨이 제재 이후 어마어마하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SMIC입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가 대만 TSMC의 거래가 멈추자마자 자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대해서 중국 국무원은 창립 이후 15년간 지난 반도체 기업이 20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을 도입하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도 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28나노미터 미세 공정을 만드는 기업이 어디가 있느냐. 중국에서는 SMIC를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SMIC의 맞춤형 조치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MIC의 주력이 14나노 공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SMIC는 지난 7월달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혁신판 2차 상장을 통해서 약 9억 원이라는 9조 원이라는 돈을 조달을 했는데, 이 자금이 모두 초미세 공정 진입에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MIC의 주력은 14나노, 그리고 지금 원래는 14나노 다음에 10나노로 넘어가야 되는데 10나노는 건너뛰고 지금 7나노로 직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EUV 공정을 추진하다 미국의 제재로 좌절된 SMIC. 그러나 7나노 공정 개발은 지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MIC는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처럼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죠. 12나노 공정에서 10나노 공정을 뛰어넘어 7나노 EUV 공정으로 바로 직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7나노에서도 EUV 공정과 액화 아르곤, 애칭 아르곤이라고 부르는 ARF 과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ARF 과정이 아닌 EUV 공정으로 바로 직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거친 대만 출신의 양몽송 사장, 이 양몽송 사장이라는 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분이 원래 TSMC에서 뼈가 굵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로 넘어왔죠. 이때 파운드리 사업부로 넘어왔을 때 TSMC에서 삼성전자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다시 삼성전자에서 SMIC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대만 분이에요. 그래서 SMIC는 7나노 EUV 공정으로 직행하기 위해서 EUV 장비를 네덜란드의 ASML에서 도입을 하려다가 미국 정부의 견제로 실패를 하고 EUV 장비 대신 불화 아르곤 장비인 ARF 장비를 대신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올려드렸으니 그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ARF 장비를 도입했다고 그래서 7나노 공정을 포기를 했다, 그건 아니고요. 불화 아르곤 공정을 이용한 7나노 공정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 TSMC 엔지니어를 대거 영입했다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자, 왜 대만 TSMC 출신이냐? 이 ARF 공정이 최고로 미세화될 수 있는 게 7나노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7나노 공정을 개발했던 업체가 TSMC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대만의 TSMC의 출신의 엔지니어를 영입을 하면 ARF 공정을 통한 7나노 공정까지 개발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RF 방식의 7나노 공정은 지금 현재 TSMC에서 성공하여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는 중이죠. 화웨이가 TSMC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그 SMIC와의 관계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SMIC는 지금 화웨이와의 관계를 강화를 하고 있죠. TSMC로부터 물량 공급이 어려워지자 현 상황에서 화웨이의 최선은 미디어텍과 SMIC였습니다. 올 상반기 SMIC는 화웨이 14나노급 AP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기린 710A를 주문받아서 양산에 성공을 했어요. 원래 이것은 TSMC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SMIC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SMIC를 지원하고 화웨이도 SMIC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에 SMIC를 칠 것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화웨이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자 하는 미국 협력업체인 SMIC의 제재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SMIC의 제재를 현실화하면 SMIC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특히 SMIC는 미국 기술 그리고 미국 장비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파운드리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ASML도 지금 미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ASML의 지금 협력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만의 TSMC가 지난 5월달에 미국 정부의 백기를 들고 화웨이의 주문을 안 받겠다고 하고 지금 선언한 것도 이러한 이유와 맥락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번 SMIC 제재를 통해서 SMIC가 무너지게 된다면 국내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은 또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이들 회사는 이번 제재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중국 시장의 공략을 위해서 충북 청주 공장에 있는 파운드리 설비를 중국 우시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올 연말부터 본격 양산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크게 이득을 볼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SMIC만 문제가 생겼느냐, 미디어텍도 문제가 생겼어요. 화웨이 재고를 떠안게 됐어요. 그 이유를 보면 이번 화웨이의 제재를 통해서 중국의 대만의 TSMC에서 기린 칩을 만들지 못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차선책으로 얘기를 했던 게 삼성 파운드리를 사용한다, 아니면 미디어텍을 통해서 물건을 만든다 라고 했는데 미디어텍을 통해서 물건을 만든다의 마지막 결론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대만 업체들까지 영향을 지금 끼어들게 됐는데요. TSMC는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을 했고 대만의 팹리스 업체인 미디어텍도 이 영향권 안에 점점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미디어텍의 주력 상품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죠. 디멘시티 시리즈가 핵심 모델인데요. 퀄컴에 이어 세계 2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업체지만 프리미엄 제품보다 중저가 제품에 강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최근 미디어텍이 미국 시장에 자사 5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폰이 LG전자의 벨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벳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급이죠. 프리미엄급인데 미디어텍에도 프리미엄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미디어텍이 화웨이 때문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발표한 화웨이 2차 제재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술이나 장비로 만든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 5월에 화웨이의 설계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즉 TSMC만 타겟이 됐었지만 규제 대상이 거의 모든 반도체 업체로 확대가 되면서 TSMC에서 만들었던 제품인 대만의 미디어텍 제품도 화웨이에 공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사실상 미디어텍을 겨냥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화웨이는 TSMC를 통해서 자체 통신칩인 기린의 제조가 막히자 미디어텍의 통신칩인 디멘시티를 받아서 스마트폰을 제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조하려고 했었던 미디어텍의 디멘시티에 넣은 물량만 3천만 세트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9월 15일부터 화웨이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발표하자마자 미디어텍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디어텍은 미국 상무부에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요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망은 아주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화웨이의 물건이 넘어갈 제품 AP를 미디어텍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을 굳이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미디어텍은 화웨이의 통신칩을 공급하기 못하게 된다 라고 하면 화웨이로서도 미디어텍으로부터 이 두 회사 모두 적지 않은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죠. 미디어텍이 화웨이를 위해 생산했던 재고를 다른 업체,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싼 값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의 업체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화웨이, ZTE, 하이텍비전, 하이크비전, 이렇게 틱톡 이렇게 넘어왔던 것들이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까지 지금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을까 떨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 사이에서도 화웨이 제재 이후 그 다음 타겟이 자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숨 섞인 걱정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나왔는데요. 이 시기에는 2020 세계 반도체 대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자신의 제품을 알리고 산업 관련 토론도 하는 자리였는데요. 이곳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반도체 국제 행사이지만 주최한 곳이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장쑤성 산업정보기술원 등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고, 후원단체로서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반도체 산업협회가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중국 업체의 자체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시노칩스, 대만의 TSMC 정도는 예외적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중국 업체이므로 중국 반도체 업계 자체 행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ZTE, 화웨이 정도만 뺐지만 이제는 화웨이로 향하던 화살이 틱톡, SMIC 이렇듯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조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미국의 불화살이 이제는 반도체 회사 각자에게 올 것이라고 지금 예감을 하고 있는 중이죠. 미국에 대해서 중국 최대 컴퓨터 제조 회사인 레노버의 벤처 투자 자회사인 레전드 캐피탈의 거신의 전문 이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기술 우위를 막아보려는 미 백악관의 움직임은 이미 세계 기술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 추가 제재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률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거 이사는 만일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등 중국의 핵심 분야에 추가 공격을 한다면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의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에 떠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그 대표적인 이유는 반도체 자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 자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반도체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특히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가 있다면 대체할 제품이 없어요. 중요 부품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만들긴 하지만
미국의 기술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의 많은 부품들이 물론 TSMC에서 만들어지긴 해요. TSMC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수출하는 기업이 미국 회사들이기 때문에 제재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5G 통신 장비 협력을 대만과 미국이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영향도 엄청나다라는 거죠. 웨이 샤오진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 부회장 겸 칭화대 교수님은 중국이 올해 7월까지 총 18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18조 원의 반도체 제품을 수입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나 늘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와중에도 중국이 세계 반도체 경기의 회복을 주도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미국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이나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로부터 석유보다 더 많은 반도체를 수입했다고까지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반발 그리고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미국 기술이 들어간 모든 반도체 완제품의 화웨이 수출을 완전히 틀어막은 것이죠. 미국의 판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미국 시장의 현재 단물보다는 중국 시장의 잠재 리스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첨단 제품, 그 중에 반도체 부문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는 멈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화웨이는 이것을 보고 있어요. 대통령이 다음번에 트럼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중국과 화웨이 그리고 반도체 업계 모든 전부가 지금 바라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 반도체 때리기에 견뎌낼 수 있을까?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힘을 기른다는 생각인데 칭화 유니그룹은 우한에 220억 달러의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고 SMIC도 상하이 증시에서 두 차례나 상장해서 76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정부도 반도체 업계에 세금 면제, 인센티브 제공들을 쏟아내고 있죠.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투자에도 업계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3D 반도체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아인스텍의 왕쉬간 CEO는 중국 반도체 산업은 자신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 인재 규모, 기술력, 산업 생태계 규모에 이르기까지 미국 반도체 밸리에 비교하면 적어도 20년이나 뒤져 있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중국의 사모펀드 V펀딩의 리싱 대표는 신냉전의 상황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대안을 찾는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핑크빛 미래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죠. 왕 CEO 말처럼 미국의 기술력과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은 화웨이를 시작을 해서 틱톡, SMIC, 이제 점차적으로 중국 반도체까지 건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견뎌낼 수 있을까? 라고 보면 이런 말도 나왔어요. 화웨이가 내년에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존재감이 아주 미미할 것이다 라고까지 발표가 난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은 녹록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중국에서 진행하는지 이 상황을 분석해서 후속 보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